조국 법무부 장관이 나갔으니 윤석열 당신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당의 공격 목소리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자식들 돌보고 있는 엄마 니도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들한테 맞아 죽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누가 뽑았습니까? 7월달 지금 야당은 반대를 꽤 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박근혜 이명박을 깜빡이 잡아였고, 그리고 정보기관 수장 4사람을 깜빡이 잡아였고, 그것도 모자란 4사람이 자살하도록 하고 120여 명을 깜빡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하에 당신이 수사를 하고 잡아넣었는데, 이런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한다 하고 야당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여당의 변호는 이 사람만큼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현 정권에도 칼질을 해라, 스스럼없이 수사를 해라 라고 격려까지 해줬는데, 참 세상 희한합니다. 그렇게 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이제 입장을 바꿔서 조국 장관 죽었으니까 니도 나가라, 조국 장관 사표 냈으니까 니도 사표 낼 때 되지 않았냐. 또 이 여론에 떠도는 방향을 반영이나 하는 것처럼, 여론이라는 건 국민 여론이 아니라 여당의 여론을 반영이나 하는 것처럼 모 보수 일간지 이 사설에서는 시사 오피니언에서는 윤석열 이제 곧 나갈 때 됐다. 맞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자를 겁니다. 전해철이 지금 법무부 장관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데, 전해철을 갖다 심는다는 거는 청와대에 같이 일하던 민정을 담당하던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면 대통령의 비리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대통령 일가족의 비리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끌어여으면은 사실은 윤석열의 용기와 결의가 있어도 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나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칼을 쥐고 있으니까. 이유는 검찰총장의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으니까, 인사권자 마음이니까. 그리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대통령이 시간만 봐서 자르겠다고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화이팅입니다. 완성했어요. 완성. 여당의 국회의원이 새치 혓바닥을 가지고 가전 협박과 궤변을 내쏟는데도 정말 똑부러지게 대답했습니다. 똑부러지게. 자, 박지원도 아웃, 이철이도 아웃, 김종민도 아웃, 박주민도 아웃. 이 사람들 다 한가닥 한다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궤변, 그리고 여당의 여론몰이의 대표주자로서 앞장서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 지어내지 말고 이 신문 기사를 보고 한번 봅시다. 먼저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 전 장관 수사를 누가 승인했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조국 수사를 결정했다.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수사할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주광덕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옛날이나, 이건 야당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무 감각 없는 건 그대로죠. 변한 데가 없는 윤석열이죠. 이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는 정무적 감각이 없다. 정무적 감각이 없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풀이해서 눈치 안 본다. 나는 정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 아니다. 나는 청와대가 이러라 저러라 한다고 따라하는 사람 아니다. 이 뜻입니다. 소신껏 한다는 거죠. 소신껏 한다. 네. 박지원 의원이
정경심 교수의 동양제 표창장 위조 이 관련 검찰의 공소 제기가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라고 얘기하니까 딱 그 자리에서 의원님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인을 보호하시는 듯한 말씀하시는 것 아니신지요? 할 말 없습니다. 당신 뭔데 정경심을 싸고 도느냐? 그거는 내가 판단할 일이다. 또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한겨레 신문 쪽에서 이 더 이상 그 문제를 다루지도 않고 꼬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한겨레 신문과 기자를 고소하는 건 좀 그러니까 이제 어지간하면은 고소를 취하해 해주면 어떻겠냐 라고 어떤 의미에서 인정적인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저도 100% 동의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윤 총장님 박수 쳐드릴게요.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은 해당 언론사가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똑같이 일면에 내 기사를 낸 것처럼 일면에다가 공식 사과를 한다고 하면은 고소 취하를 고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재고해 보겠다 했습니다. 짱이에요, 짱. 아니 택도 없이 사람을 명예훼손을 시켰으면 언론 아니 검찰총장은 명예훼손 당해도 되는데 한겨레 신문은 명예훼손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짓으로 이건 무고한 사람 나처럼 능력 없고 무능한 사람들 빽 없고 힘없는 사람들 한겨레 신문 일면에 내가 떡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그래 놓고도 말 한마디 사과도 없어요. 제 정치 인생을 완전히 박살을 냈죠. 한 5, 6년 동안.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다. 윤 총장 힘 있는 사람이고 동시에 적어도 일면에 냈어요. 똑같이 일면에 내는 걸 가지고 정확하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고를 해보겠다. 저는 고소를 안 했습니다. 하나마나 제가 이길 수 없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큰 언론사와 제가 싸워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죠. 더 사람을 일파만파 옛날 것까지 파헤쳐가지고 정말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풀려가 사람을 병신 만들고 명예를 훼손하고 죽일 게 뻔하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한 윤 총장의 객관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송기현 의원이 또 경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냐 하니까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게 정무감각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KBS 여기자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유시민에 대해서도 검찰 공무 집행 수사와 관련해서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하겠다. 그 다음에 권력기관 개편에 있어서 이 검찰의 검찰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편에서 정치적 중립을 취해야 되고 권력 분산, 검찰이라는 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고 검찰 권력의 분산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왜 동전의 양면과 같으냐면 우리가 검찰 권력 자체를 권력의 분산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중립을 반대하는 것도 아닌다야. 그런데 이것을 이 청와대나 국회가 우리에게 요구를 하려고 하면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의기관에서 먼저 권력기관을 개편하는데 있어서 권력기관을 개편을 제대로 하도록 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소위 문민통제라는 이름 하에 민주적 통제도 법률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은 쓰지만 법률에 입각해서 하고 있지 않다. 청와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다. 당신네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권력 분산을 시켜라. 동전 양면이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청와대나 국회가 제대로 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권력기관 개편하자는데 반대 없다. 검찰개혁 권력 분산하자는데도 반대 없다. 그러나 그것이 법률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를 할 때만이 당신네들이 우리들의 정당한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부터 잘해라. 우리도 그에 따라 잘하겠다.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면서도 정책 문제에 대해 그러면서도 사실은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왈가왈부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지 않겠다. 다만 그 검찰 권한 분산에는 동의하지만 이것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자, 이와 같이 지금 그리고 또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경심 수사에 과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왜 국회에 선진화법에 걸린 사람들은 그렇게 과하게 처리하지 않느냐 하니까 그 두 개는 같이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내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거다. 좀 기다려 보시면 곧 알 거다. 박지원 의원한테 기다려 좀 성질 급하게 그러지 말고 그리고 그 두 개는 사과와 수박을 비교해 가지고 어느 과일이 맛있느냐 어느 걸 먼저 먹어야 하느냐 하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다. 나는 공정하게 하고 정무감각이 없는 사람이고 조국에 대한 수사 결정은 이것이 법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거다. 어떤 권력에 밀려가 한 것도 아니다. 이 시점쯤에서 어차피 윤석열은 밀려날 겁니다. 대통령이 쫓아낼 겁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조국 수사에 영향을 미쳐 조국을 기소도 못하게 하고 정경심을 구속도 안 하고 집행유예 중대로 끝나고 저는 그 가능성을 99.9%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이가 비비고 들어갔어가 아니라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팔다리를 자르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박주민 의원이 뭐라 했냐면 검찰 수사에서 나오는 게 없다라고 말하죠. 당연히 나오는 게 있을 수 없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출한다고 자꾸 막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느냐. 너희들이 하지 마라 걔가 우리 입 다물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어쨌든 조만간에 다 나올 테니 할 수 있는 최선을 자기는 다 하겠다. 죽기 살기로 하겠다는 겁니다. 조국 수사를 자기 시작한 게 자기니까 자기는 목숨 걸고 시작한 거죠. 뭘 위해서? 조국을 죽이기 위해서 아니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검찰의 능력을 객관적이고 정치 중립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으니까 그 결론을 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너무나 강하게 윤석열 죽이기에 총출동을 하고 모든 노력, 에너지를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의 수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조국을 기소하는 순까지는 해주고 쫓겨나든지 잘려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희망사항은 윤석열이 기소하고 깜빵에 정경심 조국 동생 조국 다 깜빵에 보내는 모습까지 보고 싶지만 지금 정국이 굴러가는 꼴을 보면 그것은 좀 허망한 희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온 윤석열 총장에게 박수를 보내고 절대로 주저앉지 말고 말 그대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윤석열로 똑바른 망설임 없는 수사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공유를 꼭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제 방송이 완전히 바닥을 헤매네요. 조회수가 1000명, 2000명. 1시간 처음 들어오는 것만 딱 되고 2시간째부터는 조회수가 하나도 안 나는 게 실제로 안 나는 게 아니라 이 방해 공작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광고 수입은 저는 완전히 포기했으니까 이 포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공유를 통해서 제 방송을 많이 날라주는 것이 저를 돕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